안녕하세요. 테리니 아빠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1일이고요.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좀 리스크 관리를 좀 더 심하게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잭슨홀 미팅부터 주식 비중을 100%를 가져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표가 과열권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더 추가적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수들은 잘 짜임새 있게 공격수를 잘 구성을 했지만 이 현금을 다 소진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저는 이제 여전히 한 85%에서 뭐 90% 사이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는 어쩌면 좀 세게 현금을 찾아야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고민들, 그 제가 보고 있는 지표들, 이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우선은 어떤 내용을 하고 싶냐면 오늘 이제 저녁 9시 반에 물가지표가 잘 나왔어요. 물가지표가 그렇게 시장에서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었고 좀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물가지표가 시장의 컨센에 부합하는 정도로 근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시장은 지금 시간외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 본장이 시작될 텐데 일단 선물은 상승하고 있고 저는 이제 시장의 기대가 어느 정도 10년물 채권 금리에 좀 반영이 된 게 아니냐. 거의 이제 3번 정도 인하할 정도의 금리가 10년물 채권 금리에 좀 반영된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건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이 과열이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데 특이하게도 이게 이제 미국의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는 그렇게 힘을 세게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독특하게도 미국의 인덱스,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도 지금 현재 50이라서 뭐 밑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한국을 보게 되면 한국은 잭슨홀 미팅 이후 금세 이제 과열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 이제 현금은 어느 정도 달고 있습니다. 이게 꺾일 때까지는 이제 롱 관점을 유지를 하는데 이게 시장에 아시다시피 요런 이제 인덱스가 꺾이려고 하려면 매크로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크로 외부 이벤트가 생겨가지고 그게 시장의 어떤 반대 방향, 차익 시연이나 이런 걸로 작동하는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쩌면 제 생각에는 이제 경제 캘린더로 들어가서 보면 다음 주에 이제 금리 결정이 어쩌면 시장의 기대가 어느 정도 3번 인하까지의 기대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18일 날 새벽에 금리 결정을 하고 나면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에 한번 들어가지 않겠냐. 어쩌면 시장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의 지표나 여기 코스피나 코스닥이 현재 과열권이기 때문에 언제 꺾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꺾이려면 이벤트가 있어야 되고 그 이벤트가 저는 이제 FOMC라고 생각을 하는데 뉴스를 보시게 되면 이게 JP모건에서 나온 뉴스예요. 이거 한국어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9월 8일 날 나온 건데 시장은 지금은 일단 이걸 잊어버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도 이제 JP모건은 경고하고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 어쩌면 셀 더 뉴스, 우리나라로 치면은 세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가가 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게 문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표를 또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봅니다. 요거는 이제 업종 쏠림 지수라고 하는 건데 이 붉은색이 내려가면 시장이 좋아요. 그래서 붉은색이 내려가는 구간이 시장이 우상향하는 구간이고 이 붉은색이 올라가면 시장이 멈추거나 또는 시장이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올라가는 구간에 보통 떨어지거든요. 대가 꼬마니처럼. 그러면 지금 시장의 위치가 어느 정도냐면 이게 마이너스 0.37이라고 마이너스 0.38이에요. 마이너스 0.38. 그럼 이게 이제 2020년부터 데이터를 이제 쌓아놓은 건데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하위권입니다. 이건 지금 제가 하위 10%라고 써놨지만 실제 여기다가 0.05라고 바꿔놨어요. 그래서 퍼센타일로 5% 정도 구간이 마이너스 0.37인데 지금 거의 뭐 한 4% 수준대
4% 수준대로 지금 도달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통계에서 가장 극단값으로 지금 업종 쏠림 지수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업종 쏠림 지수가 내려왔다는 거는 업종이 어느 하나 쏠리지 않고 순환매가 계속 발생을 했었다. 순환매가 계속 발생하면서 지수가 우상향을 했다. 라고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 그럼 이게 올라가는 시장은 어떨까요? 올라가는 시장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제가 만들 때 업종 수익률 상위와 하위의 편차를 가지고 인덱스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업종 수익률 상위와 하위의 편차가 별로 없다.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들은 편차가 별로 없으니까 시장은 기다리면 나한테 차례가 오는 장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이제는 과거의 어떤 평균 대비해서도 거의 뭐 극단값으로 5%에 해당하는 영역까지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붉은색이 시간이 지나면 변곡이 나타날 거고, 더 떨어져서 변곡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당장 변곡이 나타날 수 있는데, 어쨌든 변곡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붉은색은 결국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니까.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업종 쏠림 지수의 상승률 상위와 하위의 편차가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장이 급락하게 되면 방어주는 뭐 지수 방어주의 인덱스는 뭐 0%나 마이너스 1%라면 정말 베타가 높았던 것들은 막 4%, 5%씩 빠지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편차가 굉장히 벌어지잖아요. 그런 시장이 보통 하락장인데 지금 이제 조정장이 한번 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지표들은 굉장히 극단값으로 많이 한국 시장이 좀 과열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기간에 요게 이제 변곡이 나타날 수 있는 기간에 있는 큰 매크로 이벤트가 경제 캘린더 상으로 18일 날 있는 금리 결정인데 이 금리 결정이 어쩌면 세론 뉴스로 미국이나 또는 한국에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17일 날까지는 현금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 현금을 좀 더 확보하고 그다음에 18일 날 정말 셀던 뉴스가 나오면 같이 또 한 번 더 비중을 줄이는 그런 작업들을 한 번은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JP모건이 이미 먼저 경고를 한 뉴스가 있어가지고 이 뉴스와 제가 가진 데이터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바를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